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장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아, 생소하죠? 예, 예. 여기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여긴 민우 현대 미술관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미디어 아트 뮤지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아트뿐이 아니라 일반 회화까지 모두 아우르는데 주로 미디어 아트 쪽의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 아닌가 싶습니다. 미디어 아트 좀 그러니까 작품들이 보니까 화면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돌아가고 네. 움직이고 네. 미디어 아트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미디어 아트는 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체 예술인데, 이제 설치 예술서부터 이게 디지털 그림을 컴퓨터에서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서 하는 디지털 아트도 있고, 또 영상 쪽도 있고, 이런 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붓과 뭐 이렇게 나이프나 이런 캔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런 작품들을 우리 통틀어서 매체 예술, 미디어 아트 예술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디지털 아트 쪽이 많습니다. 디지털 아트. 네. 예, 미디어 아트는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흔히 백남준 씨 같은 네. 분들 미디어 아트 네, 그 아티스트라고 미디어 아트 알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네. 하잖아요. 백남준 그 작가는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그렇죠, 그러죠. 비디오 비디오 아트. 아트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매체 예술의 한 분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지털도 한 분야, 예. 비디오 아트도 한 분야, 영화도 한 분야. 그렇습니다. 이제 수정중앙구에 이런 좀 멋스러운 또 갤러리가 생긴 줄 몰랐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언제 개관했나요? 한 일주일 됐습니다. 얼마 안 됐군요. 네. 그리고 아직 좀 미흡해서 좀 더 보완해서 더 많이 알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방송에서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그 허수아비 작가로 유명하세요. 네.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허수아비 작가, 뭐 남궁원이라는 이름보다도 허수아비 작가로 또 유명하신데. 남궁원 그럼 영화에 볼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더 먼저 그죠, 솔직히. 네. 근데 언제부터 이 허수아비 작가라는 별칭을 얻게 되셨나요? 한 30년 가까이 되죠. 1980년대 말 정도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뒤에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촌에 허수아비 있잖아요. 예. 이제 새마을 사업으로 예. 다 농촌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와집도 없어지고 초가집도 없어지고 슬레이트 집도 없어지고 이제 콘크리트 이런 집으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시골에 다시 귀소 본능, 내가 그 대학을 공부하고 다시 가보니까 그때는 다 없어지고 포장도도 다 현대화 현대화되고 그런데 나머지 그래도 오직 하나 남아있는 건 허수아비더라고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고향을 지켜주고 나를 반겨주니까 되게 고맙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녀석이. 그래서 고향 이코로 허수아비, 내 친구 이코로 허수아비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주 향수적인 것부터 시작한 거죠. 고향이 어디세요? 경기도 가평의 백둔이라는 곳입니다. 연인산 밑에. 예. 아주 오지죠, 오지. 옛날에는 버스가 하루에 2번, 3번 다녔고 지금도 한 5번 정도밖에 안 다녀요. 버스가. 근데 관장님이 유년 시절에는 거기에 그렇게 뭐 황금 뭐 그런 들판과 이런 것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는 그 산악지대라서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어요. 화전민. 화전민 아세요? 예, 불을 내서 이렇게 네. 낯으로 일구는 거죠. 땅이 산을. 평평한 땅이 없어서 산을 요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잘라놓고 불을 질러서 땅을 만들어 개간하는 거예요. 그게 화전민들이 살던 곳이라 평평한 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옥수수, 뭐 감자, 무 옛날에 이렇게 심고 살던 동네인데 그게 지가 고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고호가 뭐 세잔이 다 유명한 작가들이 자기 동네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관광지가 돼서 그걸 가보잖아요. 고호 마을도 가고. 맞아요. 그럼 저도 이제 더 많이 알려지면 그 마을을 가보게 되죠. 그 작가의 마을을 가보듯이. 악산이에요, 전부 다. 악산. 네. 그만큼 아주 오지 동네에서 살게 돼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칠복한 그림. 만질만질한 거 싫고, 좀 터프한 거, 질감이 좀 이렇게 거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죠. 술로 얘기하면 막걸리, 뭐 소주 이런 양주가 아니라 그런 그 질감이 몸속에 배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말씀하신 그 가평에도 제가 알기로 작업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언제부터 운영? 그거는 우리가 허수아비 거기에 가평가 이제 미술관 옆에 허수아비 마을이 있는데 허수아비 그거 마을이 있어요? 네 20년 전에 만들었죠. 관장님께서 조성하신 거예요? 네, 그 네, 허수아비 네, 마을을? 네. 저는 어떤 개척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 거기도 허수아비 마을도 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개천이에요, 개천. 바위가 예뻐서 소나무가 예뻐서 그 개천에 돌을 다 드러내서 축대 쌓고 그걸 한 2년 동안 흙은 없어서 갖다 붓고 그렇게 해서 만든 하나의 작은 문화 리조트 공간인데 한 4,000명 되는데 유럽식으로 지었습니다. 펜션 개념인데.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미술관과 연계해서 미술관을 운영합니다. 미술관 가평이 고향이시고 또한 네, 그 그렇습니다. 고향의 그 향수를 허수아비라는 그런 테마를 속에서 네. 찾으시고 근데 성남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는 뭐예요? 그러다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대학을 이제 외지로 다녔죠. 대학은 저는 사실은 뭐 한 5군데를 다녔어요. 아 그러세요? 이제 춘천교대, 그 가평에서 가까운 데가 춘천교대, 그다음에 인천교대, 그다음에 명지대학, 그다음에 연세대학. 그 중간에 이제 홍대 잠깐 입학했다가 그냥 그만둔 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회화 쪽이니까 디자인 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은 연대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교대를 나왔지. 그러면은 뭐 화가보다는 교육자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교육자의 꿈이 아니라 생활이 6.25 때 부모님을 여였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 밑에 컸는데 미술대학을 가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왜? 직업이 안정된 데를 가라. 우리 작은 아버님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정년퇴직하셨지만. 그러니까 교대에 가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라. 그래서 미대를 못 가고 서울미대 원서 썼다가 혼나고 교대를 춘천교대 가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에 학사증 가지고 특수대학원이니까 전공과 관계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교육대학원 마지막 기 3기를 졸업하고 교수가 79년에 됐죠. 이 경원 전문대학이 옛날에 79년대 개원했으니까. 예. 그 전에 지금은 이제 가천대죠. 그렇죠. 지금 가천대학이고 그 전에는 이제 또 평택에서 71년 있다가 72년도에는 성남 광주 대단지였을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성남 여자중고등학교에 미술교사로 교편생활 하면서 그러세요? 대학원을 마쳤죠. 그러면 성남에 사신 지 정말 오래되셨네요. 40년 되죠. 성남 71 역사와 년부터. 함께 하시는 71년부터 광주 지금까지. 대단지 시절부터 네. 하시라면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택시 운전하래도 성남에 택시 운전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세요? 하래도 한다고. 하나 길을 잘 압니다. 다 구석구석을 잘 아시니까. 네. 분당은 조금 잘 모르는데 구도시는 뭐 네, 이제 대학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제자들을 네. 그러면서 또 본인의 작품 활동도 이렇게 왕성하게 해오셨잖아요. 이 허수아비 같은 경우는 작품이 총 몇 점이나 되나요? 글쎄요, 제가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죠. 뭐한 7, 800점은 되지 않을까 700, 싶습니다. 예. 그럼 정말 꾸준히 이렇게 그리시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허수아비 작품은 그래도 제가 뭐 취재 기자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좀 몇 번 이제 관장의 작품을 네, 봤죠. 봤는데 오늘 여기 와서는 좀 놀랐어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고우나 뭐 세자처럼 어떤 제가 미술 사전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뭐 인상주의나 네. 오히려 그런 쪽 화풍을 그리시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디지털 아트는 완전히 이제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요 옆에 가시면 이제 그 갤러리에서 웨이크업전이라고 합니다. 웨이크업. 그러니까 웨이크업이라는 건 이제 깨어나라는 뜻이라네요. 항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작가나 이 주변 사람들이 깨어나길 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미술관도 만들었고 그 전에 조금 잠깐 얘기를 드리면 허수아비가 향수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왔어요. 허수아비는 결국 사람을 대신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 서 있는 거니까 새 쫓는 허수아비였지만 저의 그림에서 초창기에는 새 쫓는 허수아비고 향수지만 좀 지나면서 내면의 세계, 인간의 허수아비는 어차피 인간이니까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그리는 세계를 쪽으로 갔고 지금은 좀 더 좀 비구상적인 요소로 나와서 허수아비 철학이라는 내 마음을 비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허수아비 철학으로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기니까 좀 그만큼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가는 예술가는 예. 특히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고 괴팍하지 않고 또 남과 다르지 않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달라야 돼. 옷이 다르든 뭐 얼굴은 뭐 그렇다지만 머리가 다르든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빅토르 유고가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고통이 없이는 그림도 안 되고 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다리를 하나 들고 뭐 글을 썼다는 일화도 있듯이 오늘 뵈니까 의상이 다르시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남보다 다르지 않으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피카소도 그렇죠. 성격이 괴팍한 경우. 일반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저는 성격은 괴팍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면엔 또 괴팍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 민우 현대미술관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 작업의 연장이에요. 허수아비의 연장이죠. 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이 작품은 디지털 작품이에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고 저쪽에 가면 이제 다랑아리 프로젝트 매핑이라는 기법을 해서 둥근 다랑아리에 입체적으로 제 그림을 쏘잖아요. 또 그 옆에 가면 거울의 방이라는 게 있어서 거울을 사면으로 다 만들어서 저의 작품 세계를 다시 또 보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어느 하나의 붓과 나이프와 캔버스와 종이와 이렇게 그리던 시대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백남진 비디오 아트가 세계적인 작가로 크듯이 저 자신도 더 많은 매체를 활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그 작품 속에 녹일 수 있는 것을 매체는 쓸 수 있으면 다 써야 되잖아요. 내가 주변에 있는 걸 옛날에는 없어서 못 썼잖아요. 지금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나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허수아비 철학이 됐든 내면의 세계가 됐든. 그래서 그냥 캔버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른 쪽에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나도 작업도 해야 되겠다. 내 작업의 연장선에서 이런 미술관을 만들기도 했고 또 하나는 지역에 우리 가평에는 남성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고향이라서 무조건 세웠고 여기는 실제 산 거는 여기가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4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 1년까지 살아봤자 18년 19년밖에 더 살았겠어요. 여기는 그 배 이상 그럼 여기에다 뭔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남기고 싶은 생각이 늘 가졌고 때로는 질책하는 분들이 고향에만 하지 말고 여기다도 좀 만들라고 사실 지나간 소리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시간이 되면 언젠가 지역에 문화예술로 봉사할 수 있는 무슨 터전을 내가 하나 만들어 놓고 흔적을 만들어서 시민과 함께 즐기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내 작업과 연장된 것이 매체 예술을 하고 싶었고 더 내 세계를 아까 웨이크업 전 말씀드렸죠. 깨어나서 더 크게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라도 그렇고 모든 이에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보통 미술관이 아니라 이런 미디어 아트 뮤지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시민과 함께 즐기고자 만들게 된 동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교단에서 이제 정년 퇴임도 하셨는데 네. 또 아직도 늙지 않은 어떤 그런 열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 혁신을 꾀하신다는 게. 요즘 노래도 나이는 사랑하기 꼭 좋을 때라고 하는 노래 제목을 잘 모르겠네요. 예. 있듯이 사람이 늙고 젊고는 저는 개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얘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목표가 가치관이 확실하다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늙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머리는 희고 얼굴은 다소 주름살이 지고 행동은 느릴 망정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늙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 퇴임한 지 한 3년 되는데도 꾸준히 일을 해요. 제 작업은 당연한 거고 10월 달에 개인전합니다. 인사동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민과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터전도 마련하고 또 우리 제가 요즘 보셨나 모르겠네. 월간 아티스트라고 그래서 아트 성남문화라고 조그만 책을 만들었다가 그다 지역지로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그 지역지보다 큰 전국지로 만들면 어때요? 그래서 요즘 전국지로 세 번째 발행을 했습니다. 7월, 8월, 9월 세 번째 발행해서 예술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쪽만 내가 하겠다. 그래서 월간 아티스트로 또 요즘 편집 일을 하고 함께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예. 그 돈도 안 되는데 왜 하느냐. 저 퇴직금 받는 거 갖고. 네, 뭐 지금도 참 젊어 보이세요. 좀 전에 인터뷰 전에 이렇게 고맙습니다. 조명도 직접 만드시는 모습 보니까 되게 활력 있으신 것 같고. 그 방금 또 사모님 얘기하셨는데 지금 갤러리 입구에서도 뵀는데 같은 그런 좀 문화 예술인이신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옛날에 성남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예. 음악 선생, 미술생으로 제가 만났거든요. 73년에.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네, 만나시게 돼요. 학교에서 그건 뭐라고? 음악 교사와 미술 교사. 네, 네. 그 캠퍼스 커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 직장에서 만든 걸 뭐라고 그럽니까? 컴퍼니 커플. 근데 거긴 학교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만 1년 동안 연애 열심히 해서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택을 해서 결혼했고, 원래 10대 피아노과 나와서 음악하는 사람인데 저는 미술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저를 정말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하고 있습니다. 그 내조 덕분에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대표적인 그런 활동이 남성 국제 아트 페어, 네, 좀 아트 페어인데 제가 사실 신입 시절에도 저도 한번 취재했었던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트센터에서. 네, 네. 올해로 지금 몇 회째죠? 올해 9회째 했습니다. 9회째. 네, 지난 5월 달에 9회. 내년에 10주년 때는 뭔가 이렇게 미디어 아트와 접목된 그런 아트 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군요. 그 페어의 어떤 실적들은 어땠어요? 네, 원래 아트 페어는 사실은 그림을 팔고 사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림 복독방이에요. 그림을 작가들이 내놓고 갤러리 내놨으면 그걸 팔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떼고 이게 이제 아트 페어의 성격인데 지금 이제 광주에서 지금 광도 아트 페어하고 조금 있으면 동대문에서 어퍼터블 아트 페어 또 키아프 등등 줄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림을 팔고 사는 시장인데 초에는 그래도 많은 호응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은 컬렉터들이 네, 컬렉터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 근래는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이 좀 죽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애당초의 목적이 제가 월간 아티스트 잡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지역에 이 미술관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그 베이직이 어떤 그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뭔가 가치를 부여해주고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 허수아비 철학이 허는 비로자 숫자는 지킬 숫자 아자는 나 자신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자는 나자 버릴 빗자 이게 허수아비 철학이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부터 더군다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세상에 다 주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저희 확실하게 성남 지역의 어떤 갤러리 현황은 어떤가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이 자리에 갤러리가 들어올 정도로 갤러리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 좀 그런 궁금증도 있고요. 갤러리는 성남에 협회가 없을 만큼 없어요. 없어요? 네. 분당에는 좀 있지 않나요? 분당에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아주 활발한 갤러리는 손꼽기 힘듭니다. 그래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갤러리 이어지는 갤러리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선 이제 시장이 서울이 가깝다 보니까 서울 중심적으로. 네 똑같은 그림을 예. 이제 제 그림이 여기 이제 100만 원짜리예요. 그럼 서울 갤러리가 서울에 있는 인사동 가서 전시하면 150 받아도 거기서 사. 근데 여기서 100만 원 받아도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도. 서울 집중화가 네, 그런 있군요. 이미지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서울이 가깝다 보니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지역에서 어떤 마음을 열고 이 갤러리가 어떤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이죠. 미술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갤러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이 지역의 작가를 위해서 내가 좀 헌신 봉사하고 좀 이걸 하나의 내가 어떤 업으로 삼겠다는 그런 그 어떤 그 뭐랄까 악착 같은 정신이 없죠. 하나의 그 부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카페에서 하고 그러다 뭐 이거 안 되면 딴 거 하지. 어떤 뭐 직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자나 뭐 예술가나 교수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자기 직업 정신이 있을 때 그게 살아나는데 그런 직업 정신 가진 갤러리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살고 또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 우리 시에서 어떤 그 문화의 거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갤러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거리가 어떤 없나요? 형성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 기자님 모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런 제가 것들을 모르는 그런 거 것들을 모르거든요. 해주면 되는데 뭐 이상한 길만 만들잖아. 뭐 어느 가수 무슨 이상한 길 만들고 그거보다는 정말 소극장. 소극장은 네, 나중에 큰 정말 거 없어요. 없죠. 서울에 비해서. 예. 그러면 서울이 비해서 저기 성남에 하나 둘밖에 없어요. 예. 그럼 소극장
갤러리 만드는 이런 곳이 있는 촌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그게 부도시가 됐던 분당이 됐던 뭐 본도시나 저 분당이나 같이 만들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그런 거리가 하나둘씩 해서 인사동 같은 골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건 누가 만들었냐면 협회에서 만들 수도 없고 뭔가 어떤 권장을 해주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은 아무나 사실 즐기고 가야 되는 것인데 말로는 청산주처럼 21세기는 뭐 문화예술 시대라서 뭐 축사하려면 전부 그러죠. 그리고 오픈날 오고 그 다음날 오지도 않고 오픈날 와서 도록 하나 이만한 거 뭐 잘했네. 도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마인드들을 가진 시연이나 시장이나 주변 분들이 좀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요즘도 더 다문화가 많잖아요, 성남에. 다문화 거리를 만들면서 같이 갤러리 하면 뭐 이국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런 아이디어를 좀 줘도 그게 잘 거리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해 이제 서양 화가로서 또한 뭐 예총 회장도 김재총 회장도 지내신 그런 안목에서 봤을 때 좀 성남 지역의 그런 뭐 갤러리 또는 이제 미술인들을 좀 위한 어떤 좀 과제들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예술인들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돈에 너무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없어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방송을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이럴 거야. 지는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지 라는 비아냥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나는 돈을 처음부터 가졌냐고요. 그럼 그 과정을 생각 안 하고 결과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근본 뜻이 예술은 돈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를 와 보시는 분들한테 웨이크업, 내 스스로를 좀 깨우치고 일어나는 그런 좀 마인드를 주고 싶어서 그런 전시도 하면서 이거 오픈한 건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도전정신, 개척정신, 크리에이티브한 것이 뭐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 도전해서 깨고 이런 마음들이 가질 때 발전하지 않겠나. 예술인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래야만이 왜?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는 뭐예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새로운 걸 만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해서 만들어내고 끝장을 봐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이러는데 너무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술은 50살에 시작하든 60살에 하든 그게 뭐 무슨 연륜하고 크게 관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이 어떠냐에 중요에 따라서 뭐 불의 명작을 만들려면 어느 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오랫동안 길게 지지하게 따고 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예술가의 어떤 기질을 발휘할 때 지역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문화 공간이 더 활기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세련된 작품들과 공간 속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관장님 뭐 작품 속에 모두가 떠나고 황량해진 들판에 남아있는 그 허수아비처럼 네. 지역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그런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분으로 계속 지역에서 활약해 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